책으로 여는 밝은 미래 홈킨 북클럽이 함께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의 주식 공부입니다. 저자는 엄지연, 출판사는 카시오페아입니다. 저자 엄지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 그 결과 생활비 1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로 6년 만에 20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다. 두 아이는 우량 기업의 주주가 되었으며 친정엄마는 주식으로 은퇴 자금을 운용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고 남편도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함께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녀는 엄마가 달라졌기에 가족 모두가 달라졌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가정과 기업,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 건강한 주식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 프롤로그입니다. 나는 불행한 아이였다. 엄마 아빠는 혼전 임신으로 나를 낳았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고 나는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다. 아빠는 겉돌고 엄마는 인형 눈을 꿰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다. 나는 가난이 지독히도 싫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는 걸 나는 경험해봐서 안다. 나는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냈다. 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었다. 그 길은 바로 공부에서 시작된다. 경제와 금융을 배워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 남편을 만나 결혼해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반전세부터 시작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돈을 열심히 모으고 대출을 받아 소위 똑똑한 집 하나를 마련했다. 교통이 편하고 자연이 가까이 있으며 도심 속에서도 별장 같은 아파트였다. 평생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집을 얻었다. 토니 로빈스의 머니로 주식 투자를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적금 통장에 100만 원을 꺼냈다. 최후의 카드였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전투적으로 육아를 하면서 5년간 나는 재테크로 20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다. 다들 두려워하던 코로나19 폭락장에서 그동안 공부는 진정한 빛을 발했다. 이제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대는 끝났다. 삼성의 주인이 되는 경제 교육을 해야 한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하루 1시간의 주식 공부였다. 매일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어린 시절의 나. 그 바람은 멈췄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늘 감사하다는 기도로 바뀌었다. 그토록 바라던 진짜 행복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에 있었다.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가?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면서 그 과정을 누리면 된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엄마 주식 투자를 시작하다. 2장 주식과 육아 사이 투자의 길을 찾다. 3장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주식 투자 7가지 원칙. 4장 엄마의 국내 주식 투자. 5장 엄마의 미국 주식 투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엄마 주식 투자를 시작하다. 언니 축하해요. 인스타 봤어요. 완전 대박 났던데 어떻게 한 거예요? 벌써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인스타그램에 LG화학에 투자했다가 판 이야기를 올렸기 때문이다. 사실 내 투자 경력은 이미 7년 차다. 코로나19로 주식 시장이 급락할 때도 대지저금통의 동전까지 바꿔가며 꿋꿋이 투자했다. 나는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2016년에 LG화학을 샀다.
이후 떨어질 때는 더 사고 오를 때는 조금씩 팔며 평균 매수 단가를 28만 원을 유지했다. 4년을 보유하던 주식이 2020년 70만 원대로 급등했고 너무 오르기 시작할 때 정리했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와 바둑을 둘 때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놀랐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수많은 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때 조용히 구글 주식을 샀다. 내가 주식에 대한 감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대단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대가들의 방법을 그대로 정석처럼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매일 주식 및 경제 공부를 했을 뿐이다. 잘하는 투자자들에게 배우고 공부해서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승화시켰을 뿐이다. 당신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 너무 힘들 때 나는 해답을 얻기 위해 책을 찾아 나선다. 운명의 책을 만날지 모른다는 바람. 이날도 그런 날이었다. 그러다 토니 로빈스의 머니를 마주했다. Money is game. Master the game. 돈은 게임이다. 게임을 마스터하라. 강한 메시지를 느꼈다. 세상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려면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식견이 트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매일 경제 기사를 확인한다. 나는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경제신문이 가장 먼저 보이도록 설정해 놓았다. 경제 도서 읽기. 엄마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독서법이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발췌독이었다. 책을 완독하는 대신 목차를 완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궁금한 내용만 체크해서 분류했다. 그렇게 따로 체크해서 분류한 내용만 읽고 과감히 책을 덮었다. 경제는 계속 흐르는 강물과 같다. 짬을 내어 매일 꾸준히 공부한다. 경제 공부는 습관이다. 60일만 해도 몸에 익는다. 경제를 공부해서 돈을 번 엄마들이 많다. 하루 1시간의 투자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엄마의 투자는 쉬워야 한다. 엄마의 경제 공부는 매일 짧은 시간에 가능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듯 신중히 종목을 골랐다. 아이의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에 대응하듯 주가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아이의 가능성을 믿듯 선택한 회사를 믿고 기다렸다. 워렌 버핏은 주식을 사고 나서 가격을 자주 확인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신조다. 매일매일 경제 기사만 살펴본다. 엄마한테는 아이가 일으키는 감정의 파도가 일상이다. 가격 변동은 아이의 감정 기복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금융 지식은 후진국 수준이다. 오죽하면 금융 문맹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나는 정석대로 대가들의 방식을 따랐다. 매우 건전하게 주식을 투자했고 꾸준한 수익을 이뤘다. 단호히 말하건대 경제 공부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투자에 관한 인식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건전하게 회사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다. 정석대로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낸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안전하게 잃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 제대로 배워 건전하게 투자하면 된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해본 후 자신감이 붙으면 금액을 늘린다. 월 적립식으로 일정 금액 넣는 방법을 추천한다. 연 수익률 10%면 복리로 7.2년에 2배로 돈이 불어난다. 만약 20%면 복리로 3.6년 만에 2배로 돈이 불어난다.
내 돈이 제자리 걸음하는 사이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부동산은 점프하며 주가는 날아간다. 지금 수중에 100만 원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다. 투자하고 나서 동업자인 그들이 잘하는지만 지켜보면 된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에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설명한다. 제대로 공부하고 분석해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하면 투자, 그렇지 않으면 투기다. 가치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매수하면 투자,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이면 투기다. 코로나19 폭락이 왔을 때 나는 바닥에 떨어진 주식들을 주었다. 나는 더더욱 공포를 객관적으로 받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런 일들은 지난 5년간 여러 번 경험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가 수익률을 크게 좌우한다.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을 보면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는 제트양의 이야기가 나온다. 제트양은 남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한다. 제트양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여기서 범인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높으면 넉마를 입어도 스스로 느끼기에 빛이 난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소신 있는 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어릴 적 트라우마와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열망은 나의 모든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아이를 낳고 엄마는 뇌가 말랑해진다. 뇌의 과수성이 높아져 전두엽이 재구성된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자. 육아가 어려워서 육아 공부를 했고 돈이 없어서 주식 공부를 했다. 그렇게 나는 아이들을 잘 키우게 되었다. 그리고 억대 주주가 되었다. 2장 주식과 육아 사이 투자의 길을 찾다. 엄마들이 주식을 시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식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식이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잘못 공부해서 그렇다. 그럴수록 엄마에게 맞는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한다. 맞춤형 책을 찾기 어렵다면 차라리 주식 대가나 전문가들의 책을 읽는 것이 좋다. 나의 추천 도서 리스트다.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현명한 투자자, 필립 피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유수진, 부자 언니 부자 특강, 린지, 직장인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하기. 제대로 쉽게 배우면 일단 사게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에 나와 같은 엄마들이 많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소위 카더라의 추풍 낙엽처럼 이리저리 휩쓸린다.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얼른 도망친다. 그러니 코스피가 떨어질 때 오히려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다. 장기 투자가 어떤 복리를 가져오는지 모른다. 아이를 낳고 돈 공부를 하며 복리의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다. 돈을 벌어 자산이 점점 빠르게 늘어난다고 말한다. 수년간 정성껏 아이를 돌봤다. 누구보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였지만 극적으로 안정되었다. 아이에게서 광채가 났다. 힘든 시기가 지나자 아이의 기질은 장점이 되었다. 스스로 뭐든 잘 해냈다. 도 닦는 심정으로 어느 순간 그 찰랑거리는 시점에 도달하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엄마 주식 사주세요 를 읽으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존리는 일간지에서 복리를 아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엄마가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복리. 독서 복리는 아이를 주도적으로 키우고 투자 복리는 엄마인 나를
경제적 독립으로 이끈다. 주식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노후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금융 공부와 3에서 5억 원의 은퇴 자금이다. 최저 생활비가 나오는 3억 원을 모으려면 얼만큼의 기간이 필요할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냥 모으면 25년이 걸린다. 하지만 주식을 하면서 10%의 복리로 모은다면 14년으로 단축되고, 더 나아가 한 달에 400만 원씩 10%의 복리로 모은다면 5년으로 충분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로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한다. 하브루타는 대화와 토론이다. 마크 저커버그,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이 대표적인 유대인 경제 인사다. 특히 워런 버핏이 어릴 때 할아버지의 식료품 가게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대화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빈부격차의 주범은 금융 지식이다. 금융에 대해 아는 사람은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 더욱 부를 굳히게 된다. 반대로 금융 문맹은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제 1등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1등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경제 교육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꽃은 바로 주식이다. 엄마들은 온종일 엄청난 일정을 소화한다. 내가 직접 해보니 바쁜 엄마에게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바쁜 엄마를 위해 추천하고 싶은 투자 방법은 대가의 어깨에 올라가는 것이다. 미국의 워런 버핏을 추정하는 사람은 그가 뭘 샀다 하면 해당 미국 주식을 따라 사거나 우리나라에서 연계된 주식을 찾아 산다. 하지만 한 명만 쫓으면 안 된다. 워런 버핏도 최근에 항공사에 투자했다가 손절매하고 나왔다. 어떤 투자 대가도 100% 완벽하지 않다. 다만 옳은 투자를 더 많이 할 뿐이다. 나와 성향이 맞는 투자 카페에 가입했다. 글을 읽다 보면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사람들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삶의 철학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은 앞서 언급한 분석 글에 수준 높은 글을 다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글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고 거기서 나만의 결론을 도출해냈다. 주식은 싼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파는 것이다. 사실 수익률은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전문가 리포트를 또 읽고 배운 대로 목표가도 계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생각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팔고 말았다. 이후 20% 정도 상승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아는 주식을 사야 하는구나. 무엇보다 내가 직접 골라야 하는구나. 좋은 이슈가 계속될 때는 팔지 말라는 피터 린치의 말이 생각났다. LG화학을 좋은 가격에 팔고 나오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처음 썼던 주식 투자 일기를 확인했다. LG화학은 평소 20에서 4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했다. 떨어져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래의 에너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올라서 팔고 싶을 때마다 미래의 에너지 사업은 아직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처럼 나는 주식을 골라서 살 때 꼭 초심을 일기에 적어 놓는다. 분석한 내용이 무엇인지, 특히 어떤 부분에 끌렸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왜 사겠다고 결정했는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놓는다. 그래서 불안할 때 그것을 꺼내본다. 나는 종목을 사서 진짜 내 아이를 키우듯 키웠다. 관련 기사가 나오면 유심히 살폈다. 보고서도 꼼꼼히 읽었고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고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내 회사처럼 애정을 다해 관리했다. 한편으로는 냉철하기 위해 노력했다. 회사의 가치보다 떨어지면
사야 할 타이밍. 회사 가치에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거래되면 독립시켜야 할 타이밍이었다. 아이의 발달을 확인하듯 매분기 보고서를 읽자. 주가가 하락해 회사가 힘들 때 주식을 매수해서 회사를 지지하자. 3장.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주식 투자 7원칙. 원칙 1.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 나는 가끔 상상한다. 싸고 좋은 주식 왕창 사놓은 다음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평균 3에서 5년 정도 주식을 보유한다. 종목을 선정할 때도 10년 보유할 것을 생각하고 골랐다. 막상 장기 투자를 해보니 너무 편하고 수익률도 좋았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회사를 고를 때도 나와 오래 갈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된다. 주식이 아니라 실제로 동업하는 관계라고 치자. 의심되는 부분이 생기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내 돈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지 않을까? 주식 투자는 기업과 동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사람과의 거래에 몰입하지 말고 기업과의 관계에 신경 쓰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는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해서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위험률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높았다. 장기 투자를 해본 사람만이 주식이 5배 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원칙 2. 안전마진으로 가치주를 찾는다. 안전마진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고안한 주식의 위험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쉽게 말해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보고 괴리가 높은 걸 사는 것이다. 안전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살펴봐야 한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고 거기에서 시가총액을 제외하면 안전마진을 구할 수 있다. 한 투자자라면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안전마진을 따져 투자한다. 아무리 주가가 흔들려도 기업에 안전마진이 존재한다면 내 돈은 내 수중에 있다. 원칙 3.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 국부론을 읽으면서 균형의 법칙을 깨달았다. 나는 양질의 독서로 아이도 열심히 키우며 투자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갔다. 세계적인 주식 부자들은 투기가 아닌 투자로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개미 말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투자하자.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따라하자.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대입해보자. 나만의 투자 방법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걸 넘어 스스로가 거인이 되는 것이다. 원칙 4. 80대 20 황금률로 분산 투자한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도 다 이루는 즐겁고 효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익을 내주는 20%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법칙을 투자에 적용했다.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확인했고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해당 종목의 글이 올라오면 꼼꼼히 읽었다. 경제기사도 매일 확인했다. 4년 보유한 LG화학은 2배 넘는 수익을 냈고 5년 보유한 신일제약은 5배 급등했다. 원칙 5. 주가는 심리임을 파악한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 섞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저 사람들이 옳다는 대로 믿고 따라간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다. 나는 뉴스와 반대로 행동했다. 불안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불안을 다루는 방법은 바로 불안을 인지하는 것이다. 불안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뇌는 진정되고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했고 더 많이 공부했으며 불안한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경제 뉴스만큼은 매일 확인한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아니라 실적이다.
결국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 군중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리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집중하자. 원칙 6. 국부론을 주식 투자에 적용한다. 보이지 않는 손을 이해하면 굳이 차트를 보지 않아도 언젠가는 주식이 상승 혹은 하락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식을 잘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손을 이해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잘 살펴야 한다. 때로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 손을 꽁꽁 묶어둘 때도 있기 때문이다. 원칙 7.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주식시장은 파도를 거듭하지만 결국 상승한다. 나의 투자 경험을 돌이켜보니 수익이 난 남다른 노하우가 있었다.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실적이 떨어진 회사를 보며 언젠가 되겠지 하며 내버려 두진 않았다. 왜 실적이 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살폈다. 가치에 타격을 주는 실적에는 신경을 썼다. 하지만 사람들의 공포 같은 감정의 동요에는 흔들리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주식을 함으로써 나는 엄청난 실행력을 바탕으로 부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주식은 철학이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배운 만큼 실행한다. 달림을 보며 매일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어린 소녀는 육아와 주식을 위해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고, 그로 인해 육아도 주식 투자도 모두 성공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행복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